네, 잠시 후 오후 7시부터 에크로벳 이세미나 이프랙티스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사운드 잘 들리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사운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왼쪽 Q&A 창에다가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뱅크에서 어도비 기술 지원과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현지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1시간 정도 가량 이제 공동 작업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이제 세미나 중간중간에는 이제 퀴즈를 푸시고 이제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 세션 중간에 이제 Q&A가 있으시다면 Q&A 창을 통해서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이제 에크롭의 전문가분께서 이제 다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총 4가지 세션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주석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입력된 주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취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과의 호환을 하면서 이제 그 주석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업무 수행을 하실 때 개인이 문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직원분들이 함께 작성을 하는 공유 협업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ID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 근로자가 컨텐츠를 작성할 경우 내부 외부 직원과의 그 협업에 하루 평균 3.5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 시간의 약 40% 정도를 타인과 협업을 하는데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서류 방식에 의한 업무 처리에서 오늘날 기업들은 사업 수행과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통신 수단을 활용을 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회사 내부나 외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협업의 방법으로는 내부에서는 1위와 2위가 전화와 이메일이고요. 3위가 미팅인 반면에 외부와 협업을 하실 때는 1위와 2위가 전화와 이메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3위는 미팅이 아니라 전자메일과 첨부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외부와의 협업은 미팅을 통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과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전화나 미팅을 선호를 하게 되지만 공동 작업의 결과물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메일과 첨부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협업 방식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협업의 속도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협업의 속도와 효율성 향상에 대한 그런 개선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구조화된 협업 체계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시스템과 사람, 그리고 즉, 컴퓨터 등과 전자기기와 사람이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구조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협업을 할 때는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비구조화된 협업 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DF를 활용을 해서 에크로벳의 주석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크로벳의 주석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에크로벳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의 주석 기능을 활용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적인 PDF 문서에 주석을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런 멀티미디어 컨텐츠 자체에다가 주석을 입력을 해서 또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크로벳 화면에서 실제 문서에다가 주석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크로벳 화면에 제가 PDF 문서를 한 장 오픈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에크로벳 11 화면을 보시면은 약간의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도구와 서명, 주석에 해당하는 탭을 활용을 해서 문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주석이라는 탭을 가지고 문서 자체에 의견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석 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주석과 그리기 마크업, 그리고 검토에 해당하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석이라는 메뉴를 가지고는 스티커 노트, 포스트잇과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티커 노트 기능과 형광펜 기능, 텍스트 일정 영역을 강조하는 그런 주석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문서 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메모 팝업 창으로 실행하고자 하실 때 바로 이 스티커 노트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도 동일하게 말풍선의 그 아이콘으로 생성이 되시게 되는데요. 매부지를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팝업 형태로 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문구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메모지에 타이핑이 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 최소화하는 버튼을 통해서 메모지를 이렇게 최소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받아보시는 상대방은 팝업 창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이 말풍선을 통해서 주석의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을 최대화를 해서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형광펜 기능, 텍스트 강조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바로 두 번째에 위치한 아이콘입니다. 텍스트 강조 도구이고요. 선택을 하고는 PDF 문서 자체에서 체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로 블럭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종이를 체크를 하는 것과 동일한 그 기능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형광펜 기능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기본값이 노란색 컬러로 지정이 되시게 되지만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란색 점선이 생성이 되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형광펜의 속성값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강조 속성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색상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는 컬러 팔레트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컬러 팔레트를 실행을 해서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신다든지 불투명도 값을 조정을 해서 입력된 이 말풍선의 이 형광펜 도구의 컬러를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뿐만 아니라 이 주석 도구에서는 이런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서를 공유를 하시다 보면 텍스트만으로 공유를 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참고 문헌들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참고 문헌을 작성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실 때는 대부분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PDF 문서 안에서 바로 참고 자료를 파일로 첨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과서라든지 어떤 자료를, 교육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런 참고 자료를 파일로 첨부를 해서 주고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일 첨부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첨부하고자 하는 참고를 해야 하는 그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참고 문헌에
경로를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PDF 문서를 한 장 다시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때 첨부를 하실 때는 파일의 그 포맷은 PDF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주 사용을 하시는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과 같은 다른 형식의 파일들도 첨부가 가능하고요. 이런 일반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운드라든지 이런 동영상 파일까지도 쉽게 첨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첨부 파일의 아이콘을 지정을 하시게 되고요. 지정된 아이콘의 컬러도 속성 창을 통해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그 첨부 파일이 클립 형식의 아이콘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어떤 형식의 문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말풍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첨부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만 하시게 되면 해당 파일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상대방이 이 PDF 형식의 문서가 아닌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 형식의 문서들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그 오픈하는 그 데스크탑에 오피스 프로그램 또는 아래 한글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오픈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유의해서 활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첨부 파일을 사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자체에다가 음성 녹음까지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사운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음성을 녹음하고자 하는 녹음된 이런 주석을 위치할 경로를 또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그 부분에다가 제가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바로 음성을 녹음하실 수 있는 녹음기가 자동 실행이 되시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된 녹음기를 통해서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음성 자체를 녹음을 해서 사운드 파일을 주석으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 녹음기를 통해서 사용한 그런 사운드 파일들을 바로 주석으로 입력을 해서 위치를 시켜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주석 기능을 가지고는 해당 아이콘들을 사용을 해서 편집이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주석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런 메모를 입력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텍스트에다가 이런 표시, 수정 표시를 하셔가지고 추가 의견을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주석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 다음으로는 그리기 마크업이라는 그 주석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상단의 주석이라는 메뉴에서는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주석을 입력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주석을 입력을 하실 때 특정 부분에다가 표시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 바로 이 그리기 마크업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텍스트 박스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브로셔를 작성을 하는데 저는 이 특정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이 그리기 마크업의 텍스트 설명선이라는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하시고는 추가하고자 하는 영역에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각형의 텍스트 박스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 텍스트 박스에서는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빈 여백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PDF 문서 자체에다가 이런 텍스트 박스의 주석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텍스트 박스뿐만 아니라 구름 도구를 가지고 특정 부분에다가 구름의 박스를 입력을 한다든지 그 첫 시작점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주석을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연필 도구를 가지고 이런 문서 자체에다가 바로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타이핑으로만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또는 펜형의 이런 마우스를 가지고 아주 쉽게 주석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PDF 문서에다가
공유를 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아주 쉽게 제시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작성된 주석들을 취합하고 공유하는 방법들을 또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이제 퀴즈를 한번. 네, 첫 번째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벳의 기능 중 스티커 노트, 그리고 텍스트 강조 등과 같은 기능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첫 번째 동작 마법사, 두 번째는 주석, 세 번째는 OCR,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이제 정답을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시고요. 전송을 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잠깐 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정답자와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의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방금 이제 PDF 문서 자체에다가 주석을 입력하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이제 주석을 입력을 한 파일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문서를 공유를 해서 그 내용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을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많은 문서를 취합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하나하나씩 오픈을 해서 주석 내용을 확인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바로 이 주석을 공유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입력된 주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사정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 작성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을 메일로 취합을 해서 수동으로 하나의 파일에다가 모아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 번째로 한번 또 살펴보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스마트 기기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때 사용하는 그 스마트 기기에서 어도비 리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에크로벳 11에서는 이 리더를 통해서 이런 PDF 문서를 단순히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성되어 있는 이 주석을 본다든지 PDF 문서 자체에다가 이 어플을 통해서 주석을 입력을 하고 또 서로 공유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쓰던 문서는 제가 닫고 새로운 문서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네, 아까 활용했던 그 문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 문서를 제가 상대방한테 메일로 보내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취합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바로 주석 탭에 있는 검토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검토라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제가 띄워서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주석이라는 탭에 있는 검토 메뉴를 가지고 첫 번째 있는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기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도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주석을 취합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체 내부 서버를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체 내부 서버를 활용을 하실 때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공용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쉐어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웹서버의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부 서버를 가지고 서로 그 주석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부 서버가 구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도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자동으로 주석을 공유를 해볼게요. 다음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어도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도비 아이디를 새롭게 하나 만드시면 바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도비 온라인 웹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게 되고요. 이제 업로드 되는 과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보내놓은 메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시게 되면 받는 분은 해당 화면을 통해서 메일로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해당 문서를 화면 자체에서 오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바로 이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웹상에서 오픈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데스크탑에다가 저장을 하시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미리 다운로드를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장 완료를 한 문서를 제가 하나 불러와 볼게요. 네, 검토용으로 문서를 보내셨을 경우에 해당 문서를 데스크탑에 저장을 하시고 오픈을 하시게 되면 이런 공유 검토 시작에 해당하는 추적기가 실행이 되시고요. 이제 이 추적기를 통해서 공유 검토를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문서는 총 3명의 인원이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 PDF 상단에 노란색의 알림창이 하나 실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 문서는 주석을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라는 알림창이 보이고요. 제 문서를 검토하실 수 있는 최종 기한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로드를 하실 경우에 바로 메일 상에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낸 원본의 문서와 지금 받은 문서를 하나의 화면에다가 띄워서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 또한 동일하게 추적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총 2개의 문서를 제가 배치를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 부분이 문서를 보내신 분의 화면, 그리고 오른쪽 분이 제가 방금 메일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문서입니다. 지금 동일한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메일을 보낸 사람이 주석 기능을 통해서 주석의 스티커 노트를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문서 자체에다가 클릭을 해서 팝업 노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네, 표 색상을 밝게 해주세요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팝업 창을 최소화를 하고 나서는 화면 상단을 보시면은 주석 게시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석을 입력을 하시고는 주석 게시 버튼을 입력을 하시면 바로 제가 업로드한 어도비 온라인 서버로 연동이 되게 되고요. 그 상대방에게는 자동으로 제가 입력한 주석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 방법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텍스트 설명선 기능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부분에다가 제가 텍스트 박스에 설명선이 입력이 된 부분을 생성을 했고요. 네. 이미지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는 동일하게 주석 게시 버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석 게시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 알림창이 실행이 되시게 되고요. 상대방 화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주석이 수신되었습니다 라는 말풍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풍선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상대방이 입력한 주석을 실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협업을 하실 때 메일을 주고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업무 속도가 비효율적으로 작성이 되던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 공유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업무 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공유를 하실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시간상에 맞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주석이 입력된 문서들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문서의 개수가 아주 많아져 버리게 되면 그 여러 장의 문서들을 하나하나씩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수동으로 필요한 그 주석들을 하나의 문서에다가 취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제가 문서를 한 장 불러와 볼게요. 총 2장의 이미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PDF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서 이미지 상에서 필요한 주석들을 입력한 파일을 제가 특정 폴더에다가 공유를 했습니다. 이 리더 작성 폴더 부분에는 총 5개의 PDF 문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서에 작성된 부분들은 어도비 리더를 통해서 작성한 문서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작성된 문서들을 하나하나씩 오픈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이 문서에다가 모두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석 목록이라는 메뉴의 옵션 패널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주석 목록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작은 사각형의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옵션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네 번째에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취합하고자 하는 PDF 문서의 경로를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리더 작성 파일 폴더에 있는 총 5장의 문서를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된 이 문서는 제가 하단에 있는 열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주석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일반 문서에 여러 개의 스티커 노트들 또는 그리기 마크업들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 주석 목록에서도 취합된 여러 명의 의견들을 목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여러 명이 작성한 이 부분들이 서로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하나하나씩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할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한 명씩 그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로 이제 주석 필터링 기능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주석 필터링 기능은 방금 보셨던 옵션이라는 버튼 바로 왼쪽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말풍선 2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의 아이콘입니다. 바로 주석 필터링 기능이세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검토자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검토자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값 모두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단에는 현재 이 주석을 입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이 문서에다가 어떤 주석을 제시를 했는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장동건이라는 사람의 이름만을 클릭하시게 되면 나머지 4명의 의견들은 감추기가 설정이 되게 되고요. 제가 체크한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주석만을 정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 필터링을 통해서 많은 양의 주석들을 아주 간편하게 정리를 해서 손쉽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수동으로 주석을 취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 또는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주석들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크롭의 화면과 어도비 리더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 상에서 어도비 리더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이패드 화면을 공유를 해서 잠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패드 상에 보시면은 어도비 리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애플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리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해당 그 문서들의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PDF 문서들은 메일로 받으신 문서를 어도비 리더에서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오픈된 문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드래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에크롭의 그 어도비 리더 11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바로 리더상에서 폴더를 추가하고 필요 없는 그런 문서들을 삭제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다큐멘트 메뉴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에디트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목록화되어 있는 문서를 불필요한 문서를 삭제를 한다든지 또는 서치를 한다든지 필요한 문서를 복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등의 그 문서 정리들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셔서 바로 폴더 이름을 제시를 하시고 위치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 왼쪽에 던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완료가 되시게 됩니다. PDF 문서를 하나 오픈을 했고요. 이 문서 자체에다가 주석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상에 세 번째 이렇게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고 있고요. 이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화면 상단에 이렇게 주석 아이콘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석의 스티커 노트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 정중앙에 탭을 선택을 해서 위치 지정을 하라라는 알림창이 실행이 되시게 되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자마자 이제 텍스트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스티커 노트가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스티커 노트뿐만 아니라 아까 주석 메뉴에서 보셨던 형광펜 기능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쭉 손가락으로 드래그만 하시게 되면은 특정 텍스트를 강조를 해주실 수 있는 텍스트 강조 기능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강조된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우기 기능이라든지 컬러 패널을 통해서 아까 에크롭의 화면에서 사용하셨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속상에서 보셨던 투명도 값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아까 그래픽 마크업에 있었던 특정 텍스트를 이렇게 수정 표시를 하신다든지 그리기 기능을 가지고 바로 문서 자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주석을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이 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바로 서명 기능입니다. 이제 그 어도비 리더 11에서는 이런 주석 기능에서 서명까지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Add Signature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서명을 PDF 문서 자체에다가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가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치 지정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삭제 버튼이라든지 입력된 서명의 두께값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입력된 부분을 제가 다 딜리트를 하고 새롭게 그 서명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을 하실 때는 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디트를 통해서 삭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 입력된 부분을 제가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서명을 작성을 하실 수 있는 하얀색의 빈 화면이 생성이 되시게 되고요. 네, 서명을 이렇게 손가락이나 펜슬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서명은 세이브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방금 입력한 서명을 PDF 문서상에다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DF 문서는 이제 이 문서 자체에서 바로 에크로백닷컴의 이런 서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또 업로드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까 에크로백 자체에서 실시간 공유를 할 때 사용을 했던 어도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바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된 주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취합하고 어도비 리더 앱을 통해서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 네,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만 화면이 나오면은 네. 지금 주석을 활용을 해서 공유 검토를 자체 내부 서버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데요. 이제 그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쉐어포인트 작업 영역, 두 번째 네트워크 폴더, 세 번째는 폼 센트럴, 네 번째는 웹서버 폴더고요.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이제 하단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퀴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당첨되신 분들을 이제 공지를 해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어도비 리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 있는 주석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어도비 리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실 때는 스티커 노트, 텍스트 강조, 텍스트 취수선, 밑줄, 텍스트 입력, 그리기 마크업, 전자 서명 등의 주석 기능들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스티커 노트 기능입니다. 방금 화면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티커 노트를 팝업 형태로 띄어서 의견을 공유를 하실 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형광펜 기능인 텍스트 강조 부분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 강조 경우에는 한 번만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력된 그 형광펜의 컬러 값이라든지 투명도 값들을 자유자재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연필 형태의 아이콘, 그리기 마크업 기능이신데요. 이제 그 아이콘을 통해서는 디바이스 내 PDF에 자유롭게 드로잉을 하시거나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아주 쉽게 이제 주석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번째로는 전자서명 기능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11 리더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을 활용을 해서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견적서와 관련된 이런 결제 서류에다가 바로 외부에서도 업무를 아주 쉽게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에크롭의 이 세미나를 한번 참여를 해 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잠깐 보시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외 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이제 하단의 보기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체크된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결과를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필요한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보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협업 시에 문서 커뮤니케이션에 할애하는 업무 시간은 어느 정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도 해당하시는 보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세 번째, 사내 또는 사외에서 협업 툴로 이제 에크로벳 11을 사용을 하실 때 큰 장점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시는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보기들을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내외 협업 툴로서 이제 에크로벳 11을 사용을 하실 때 이 도입을 검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기를 사용을 해 네, 여기까지 이제 에크롭의 이 세미나 세션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 세미나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3회에 걸쳐 진행된 이 세미나 시리즈를 들으시고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6분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5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드리고 있고요. 이 세미나가 유용하셨다면 이제 좋은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8일에서 11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청 방법은 그 블로그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의 결과 발표는 12월 6일 오후 6시
6시에 이제 참가자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셨던 이 에크로벳 11을 관련해서 이제 구매 문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도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080-950-0880의 어도비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도비 관련을 해서는 이제 링크에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관련된 Q&A를 작성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제 그 문의에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이제 많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에크로벳 이셈이나 이제 이프랙티스 2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많은 시간 할애해서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